네, 어떤 구독자분이 IB 김영 가스텔 바작 차트 분석 한번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예, 제가 한번 이렇게 뭐 차트를 한번 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 솔직하게 뭐 제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예, 차트가 아닙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 분석하는 애들이 다 뭐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예, 뭐 이런 차트를 그냥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바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좀 항상 그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저점 대비, 예, 이렇게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일정한 선까지 올려갔던 주식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마치 이렇게, 예, 이게 저점이 이게 점점 낮아지고 고점은 점점, 예, 이 고점도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일단 선행이 돼야 돼요. 이 주식이 살아남아서, 왜냐하면 뭐 그런 주식들 많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길게 이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바닥까지 왔다가 또 길게 가면 또 이렇게 가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렸던 주식이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한참 긴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정말 올라갔다가 밑으로 기었다. 제가 저번에 예전에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에너토크 말씀드리면서 이 주식을 길게 보면, 네, 이 주식을 이렇게 길게 보면은 얘가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정말 이게 한참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얘가 이 IB 김영이 이 구독자분이 어디에서 물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정말로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고 다시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이 밑으로 여기에 있는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나중에 길게 갖고 가시면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릴 때 항상 버팀목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주주 지분이에요. 예, 대주주 지분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느냐. 꾸준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오면서 자본 유보율이 어느 정도 지탱이 되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으면은 언젠가는 이 회사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뭐 이렇게 코로나 이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나중에 나오면 길게 보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하단으로 빠지더라도 옆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단을 평행을 걷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주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IB 김영은 사실 차트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단 이분이 정말 뭐 이런 나는 평단이 여기에 물려 있어.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 물려 있어라고 그분이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물려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요 밑으로 이 저점 대비 더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그때는 길게 보시고 적금 들듯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다른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어떤 수익금으로만 조금씩 해서 이 평단을 이 정도로 한번 낮춰놔 보세요. 물론 길게 보셔야 된다. 한 방에 내가 낮춰놔서 탈출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돌아서 한번 올라올 겁니다. 차트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서고 밀고 다시 진행하려고 했다가 밀고 다시 진행하려고 했다가 밀고 다시 진행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밀리면은 얘네들이 그 자리에서 가는 자리에서 못 가면 결국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락을 하다가 어떤 일정하게 평탄하게 어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올렸다가 다시 밀었으면 그때가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참 밑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이렇게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라든가 자본 유보율이라든가 뭐 자본금도 되겠죠. 뭐 자본 유보율과 계산해 보면 되니까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막 한 방에 내가 나오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뭐 이런 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밀면 그때는 내가 추매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다지기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때는 물려 있으니까 좀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올라올 때 이 정도에서 뭐 이 정도 손절은 내가 다른 데서 만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 보십시오. 아마 얘는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들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밀렸다가 옆으로 바닥을 다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하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오랜 경험으로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물타기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정 물타기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밀었을 때 그럴 때 한번 길게 보고 한번 내가 이 주식을 한번 갖고 가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그 정도 뭐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가스텔 바작인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 기업 분석을 보면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이렇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년 연속 적자가 되는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어느 정도 그리고 자본금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얼추 계산하면 자본금이 예고 유보율이 이 정도면은 예 보통 예, 한 500억 38에 24 보통 계산하면 한 500억 정도 되죠. 예. 자본금으로만 따져서 계산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거 상관하죠. 그런데 지금 얘가 시총이 348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여기에서 얘가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2년 연속 적자가 났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밀지만은 얘네들이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시도가 있고 밑으로 밀고 또 올라가려고 했던 시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밑으로 밀리면은 또 한 번 이런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이 주식의 저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 구독자분이 어디에서 물려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민다 그런다면 그러면은 조금 추매를 해서 길게 한번 갖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에 대해서 본인이 2년 연속이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 그럴 때를 한번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밑으로 밀렸을 때 추매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여기 있는 이 자리가 거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밀려도 돌아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밀 때 평단을 조금 낮춰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거나 이거는 약간 뭐 일반인들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요.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매매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 계좌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자기 계좌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얘가 500만 원이 물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 500만 원어치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밑으로 해서 만약에 자기가 그래 내가 그러면 추매를 뭐 이 정도에서 나는 그러면은 조금 밑으로 밀리면 추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실 거면은 분리해서 사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금으로 500만 원을 살 수 있고 나머지 현금 500만 원이 있는데 그 현금을 500만 원을 또 사면은 이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평단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단 여기가 자기가 물려 있는데 자기가 여기에 물려 있는데 여기에 물려 있는데 여기서 사면 평단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 이 올라온 것이 평단이 안 왔기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물려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샀어요. 평단을 여기다 맞춰놨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평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어. 왜?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 신용이 되는 종목들을 조금 신용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신용이 만기가 되는데 안 오르면 현금으로 전환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금 신용으로 분리해 놓는 거예요. 500만 원치라 자기가 또 500만 원치를 추매할 수 있는 저게 여건이 된다 그런다면 그 500만 원을 신용을 열어놓고 신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좌가
현금으로 산 거하고 신용으로 산 거하고 두 개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신용으로 산 것들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전체 계좌로는 늘어나 있어요. 예,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밀면 또 사보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예, 얘는 내버려 두고 좀 더 이슈가 요즘 뭐 이슈가 많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서 계속해서 이 밑바닥으로 길고 있을 때 얘가 영업 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기도 그거를 적금 들듯이 다른 주식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이 밑에 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밀 때 그때 조금 또 기다려봤다. 왜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매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지금 아직도 여기에요.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4월 달까지 계속 여기에요. 예. 추매의 의미가 없어요. 평단을 낮춰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통할 수 있는, 자기가 유동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냥 답답하고 그냥 하세월을 보내는 거죠. 자기 금액이, 자기 계좌가. 그러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여기서부터 밑으로 밀면은 추매를 하긴 하되, 그렇게 현금과 신용이 분리되게끔, 얘가 이제 신용이 되는 종목이니까 현금과 신용이 분리되게끔 해서 올라오면 신용으로만 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일정하게 자기가 뭐 5% 룰을 해가지고 5% 올라오면 정리하고 떨어지면 또 사보고 5% 룰 정리해서 올라오면 사고 떨어지면 또 죄송해요, 올라오면 정리하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기법을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여기에 이제 물려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여기서 물려 있는데 현금으로 사면 평단이 한 이 정도 되겠죠. 섞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신용으로 사가지고 분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 신용으로 산 것만 정리하고, 네, 또 밀면은 신용으로 다시 사보고, 올라가는 거는 기다려보고, 여기서 어차피 한번 신용을 사서 조금 더 자기 계좌가 늘어났으니까요. 단, 이 방법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총 금액이 1000만 원인데 현금으로 500만 원 사고 현금으로 나머지 500을 할 수 있다. 그때 하는 방법이에요. 신용으로 500 사고 또 현금으로 더 살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500을 더 사면은 결국은 자기 계좌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500을 살 수 있잖아요. 1500을 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측하지 못하게 이게 떨어지면은 신용 비율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 계좌만큼만 신용 계좌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걸 현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방법이죠.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가스텔 바작은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한번 올라올 겁니다. 예, 이런 애들이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씩, 예, 이게 저점일 때 드르륵, 저점일 때 드르륵, 이 저점일 때 드르륵.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찍어 보면 거의 여기가 이렇게 저점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한참을 기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드르륵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얘가, 예, 특별한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흑자, 분기라도 흑자가 되면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걸 감안하셔서, 예, 매매를 해보시거나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려 있는데
예, 얘는 내버려 두시고요.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냥 금액이 조금 있으시면 그걸 갖고 조금 수익을 내서 이제 그걸 늘려 가지고 조금씩 얘를 갖고 있는 게 좀 덜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예. 항상 이게 주식이라는 게 막 이 저점이 돼서 끝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 그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아, 이런 주식은 좀 중장기로 갖고 가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이렇게 차트가 망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미는 주식들은 솔직히 여기서 제가 분석을 드려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정말 심지어는 거의 차트로는 뭐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뭐 실력이면 뭐 제가 뭐 구독자가 예, 뭐 1000명이 훨씬 넘겠죠. 뭐 지금 뭐 이제 구독자가 900 오늘 보니까 이제 999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밑으로는 예, 조금씩 추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 가능하시면은 추매하실 때는 이 밑으로 한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분기 영업이익이 예, 나오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이슈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